제일 많으신 분이 4천에서 한 5천 정도 되고요.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커요. 이거 돈도 돈인데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요.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신길동에서 온 김홍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인테리어 사기 관련해서 그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신 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좀 이런 소식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흐름으로 이게 인테리어 사기가 좀 당하게 됐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숨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 인테리어를 하려고 네.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업체를 견적을 받았고 네. 그 중에 이제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젊은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네. 이제 그분을 픽을 해가지고 네. 계약을 할 때도 네.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 저는 처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먼저 방문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확인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분과 신분증에 있는 분과 얼굴까지 다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계약서도 어느 정도 표준 계약서에 대부분 내용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 네. 계약금이 20%, 착수금 30%, 일차. 착수했을 때 50%. 이심이 50%가 가는 거죠. 그리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20%, 잔금 10%. 근데 조금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균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50%를 먼저 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냥 좀 의심은스럽지만 이렇게까지 계약도 했고 다 확인을 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 믿고 이제 한 거죠. 이제 착수하는 날 네. 드디어 이제 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진짜로 공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착수금을 드리죠. 철거가 되는 걸 봤으니 네. 착수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철거는 다 해요. 그 다음부터 또 공사 안 해요. 바로 다음 날부터요? 네, 다음 날부터 사람이 안 와요. 가보죠. 네. 안 왔어. 뭐 하루 정도 좀 시간을 좀 두나 보다. 또 그 다음 날 가봤어요. 없어요.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죠. 왜 공사가 철거 이후에 안 하시죠? 했더니 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이제 1차 중도금 벌써 이제 나간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1차 중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금액이 네네네. 전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한 달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중도금이 되니까 그때 이제 또 그 전날 하루 전날 받기 이제 하루 전날 전기 공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 창호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는구나. 그래 그동안은 계획을 좀 하고 있느라고 조금 늦어졌나 보다.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가고 그래서 1차 중도금 줍니다. 그 다음부터 또 공사를 안 합니다. 돈 받는 날 그날 딱 지나면 공사 안 합니다. 이제 전날이랑 당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예, 딱 3일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서 공사를 안 했어요. 끝날 때까지. 제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내가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네. 생업을 하려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맡긴 건데 매일 갈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오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겠지 하고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한 10 며칠 만에 비밀번호 안 걸 그 사람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 그 전에도 모르고 심지어 2차 중도금 날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돈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70% 갔으니 너도 70% 공사를 해야 내가 그 다음에 2차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는 거 아니냐. 그게 맞지. 네. 어떻게 공사는 10%하고 70% 가져갔는데 또 20%를 더 달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저도 설득을 했죠. 네. 그분도 이해는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정만 겁나 얘기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정이 어렵다, 카드값이 면체됐다, 누가 아팠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저는 그때는 이제 조금 느낌이 왔죠. 이제는 못 믿죠. 그래서 돈은 절대 못 가지만 그래도 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의리된 거죠. 돈은 제가 다 줬는데 사정사정해서 제발 하고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제 점점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네, 적반하장이 됩니다. 너 돈 안 줬잖아. 너 계약서대로 이행 안 했잖아.
계약 위반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 너 사기꾼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러면 이제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말 똑바로 해라. 이제 너 내가 사기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요. 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사기꾼 아니시죠? 그럼 공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근데 또 계속 어기는 거예요. 계약 해지도 하지를 못하면 제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사 현장은 얘 거기 때문에 이거 계약 해지가 안 되면 저는 공사도 1년이고 2년이고 이 집에다 공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제가 먼저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반셀프로 이후에 이제 좀 고생을 하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네.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결국에는 완성은 했지만 네. 이런 식의 패턴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이 5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 네 분은 다 민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얘가 사기를 칠 의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미 철거했고 일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공사만 하는 거예요. 철거만 해도 나는 공사했잖아. 근데 형사로 가려면 이제 3분 이상 모여서 네. 비슷한 사례로 있어야 네. 처음부터 사기로. 네가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를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나까지 이랬으니까 제가 최종이더라고요. 능력적인 부분은 이제 건설업법을 위반을 했죠.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안 했다라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는 나한테 요 이전 사람들처럼 한 것처럼 의사가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사기죄로 어찌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거죠. 제일 많으신 분이 4천에서 한 5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이 4천. 그 다음에 제가 2,800. 좀 전체 규모가 1억 한 2천, 3천 이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1억 2천, 3천 정도 되는 거죠. 구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냥 당했다 이러고만 그냥 끝인 거예요. 예. 민사 소송도 하기 어렵잖아요. 나이가 막 70, 80 이러신데 그렇죠. 분석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해도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사밖에 없고 형사는 조금 두렵긴 하겠죠. 구속이 혹시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사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구속이 된다 해도 특수경제범이 아닌 이상은 2년밖에 안 살아요.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계약서 받고 직접 사무실 갔고 그 사람 네. 그 신분증 다 신분증도 받고 받고 계약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고 돈 주는 것도 막 처음부터 100% 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미 공사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 10% 주고 착수했을 때 20% 주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공정이 완료되면 주는 방법. 네. 만약에 30% 공정이 되면 20% 또 주고 그 다음에 20%가 또 공정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또 20% 주고 그 다음에 공정이 완료돼서 마무리되면 10%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안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당할 수 최소한의 금액. 물론 그 금액도 크죠.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요. 자체가 인테리어 크니까. 자체는 원래 비용 그쵸. 한 건 한 건 크잖아요. 네. 거의 전세 사기 맞먹습니다. 이거는 빨리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힘 있는 권력 기관에서 철저하게 범단으로 묶어서 그냥 얘네들을 처벌하든지 사기죄를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나쁜 놈들이냐면은 마치 나는 사기도 안 쳤고 다 네 잘못인 거야. 돈을 왜 줬니? 이런 식이에요. 왜 돈 줬어? 왜 날 믿고 돈을 줬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커요. 이거 돈도 돈인데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요. 이제 반셀프로 하셨을 때는 뭐 이제 한 분 한 분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 공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공정을 먼저 싹 익힌 이후에
이미 되어 있는 거 빼고 순차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셀프 시공을 하는 거 이제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저는 시간이 그나마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고요. 대다수의 직장인은 할 수 없죠. 사실 그런 게 다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서 그냥 업자한테 맡기려고 인테리어를 맡기는 건데 맞아요. 결국엔 또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거의 반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네, 걔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을 어찌 보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은 네. 원하실 텐데 네. 일단 그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렵고 다만 인테리어 그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비용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테리어를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맡긴다는 거는 그냥 저한테 사기를 쳐주세요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건축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냥 공정 정도만 알고 내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런 방송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사기구나 해서 무조건 공정표 받고 공정별로 돈을 지급하는 계약서만 쓰시면 돼요. 큰 업체를 내가 해서 컨택을 해서 하겠다? 일반 인테리어 업자의 비용이 2배, 3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합니까? 믿음은 가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싸게 잘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사기를 최소 금액으로 하고 싶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약금 10%, 착수금 20% 주되 착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정별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사기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기꾼이라면 왜 애초에 계약서를 보고 돈이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소한 예방하는 방법은 돈을 적게 주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